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최근 34,400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이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휴식을 취하고 있고 살짝 눈치 보기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FOMC에서 하반기에 2번 금리 인상한다라고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건 매파적인 의견이고 한 번 정도는 이제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까지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6월에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반기에 인상하느냐 요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하반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반기에 1회 인상하는 거는 기존에 예상됐던 것 2번 인상하면 요거는 조금 더 매파적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을 봐서 하겠다라는 거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는 이 정도를 가져다가 붙이는데 사실 딱히 핑계는 아니죠. 그냥 올라오면서 저항 구간이 한번 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쉴만 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좀 휴식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휴식 구간이다. 우리가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다가 주말하고 월요일까지 해서 비가 한번 내리니까 오늘은 조금은 아직도 날씨도 덥고 습하지만 조금은 나아졌죠. 기온은 살짝 내려간 것처럼 가뭄의 단비처럼 이렇게 살짝 쉬는 것처럼 이렇게 불타올랐을 때는 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고요. 하반기 증시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근거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한 후에 휴식,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바뀌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안 좋은 심리가 이어졌는데 상승한 다음에 휴식, 그리고 상승한 다음에 휴식, 상승한 다음에 휴식,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상승하는 가운데 위아래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근거로는 지금 시장의 수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18조 5천억 19조 원대였다가 한 1조 조금 안 되게 줄이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그냥 내다 꽂다시피 그냥 판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약간 조절하는 정도.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죠. 7조 원 후반대 매수했다가 1조 7천억 매도해서 줄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14조 원까지 매수했다가 11조 원까지 줄이고 그리고 19조 원까지 매수했다가 지금 18조 원대까지 좀 줄이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면서 살짝 쉬어갈 때 조금씩 쉬는 거다. 그때 일부 정리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금액을 매수했다가 1조 원 정도 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 줄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할 때마다 일부 조절해 가면서 가는 거고 실제로 매집한 구간 이후에 올라온 건 별로 없어요. 지금 2,5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와서는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지금 2,558포인트죠. 그러니까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상승 초입이고 상승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급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뉴스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매도하고 코스닥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외국인이 매도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끌고 올라온 것도 외국인이었고 살짝 조절한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은 지난주에 계속 많이 담아뒀기 때문에 담아둔 거에서 일부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쉬어야 되는 구간이다. 너무나도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으면 조금은 쉴 줄 알아야죠. 660포인트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쉴 줄을 알아야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간 조정을 이렇게 830, 49구간부터 해서 890, 900 요 구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심선을 그어놓고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은
앞으로 뭐 하반기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선제적으로 상승한 거고 72,500원 구간 삼성전자가 넘어가긴 할 건데 아래서 쉬었다 가느냐 위에서 쉬느냐에 따라서 목표치가 달라진다. 아래서 쉬면 좀 겸손하게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77,000원, 뭐 82,000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5천원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11만 5천원 공방 정도죠. 사실 돌파 시도까지 하고 이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가는 걸로 보면 SK하이닉스는 좀 더 강하다. 엔비디아의 HBM 러브콜이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11만 5천원은 그냥 지나가는 자리고 이 구간은 그래도 좀 저항 구간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딱 13만원이 정말 강력한 저항이라고 했어요. 11만 5천원 그냥 쉬었다 가는 자리, 강한 저항보다는 쉬었다 가는 자리고 그리고 13만원 구간 정도는 좀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100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 밝히고 그리고 지금도 실적이 워낙 좋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그 테슬라가 뭐 지금 퍼스트 무버라고 하면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게 현대차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바짝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격차는 좀 많이 나긴 하지만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대항마 쪽으로 항상 얘기 나오는 거는 현대차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주까지 끌고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이제 9만원 넘어서 현대차가 뭐 30만원, 35만원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기아는 10만원 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수원에서 2,600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를 수주했다. 뭐 기존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뭐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냥 17,500원 지지력 테스트 받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서 쉬었다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위쪽으로 싹 붙어 가 있다가 이제 돌파를 할 거냐 눈치 보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원전주들도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원전 설비 수주예요. 원전 어마어마한 뭐 26조 규모의 원전 수주 이거 아닙니다. 2,600억 규모의 원전 설비 수주입니다. 그래서 뭐 숨통이 트이는 정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2조가 좀 넘어요. 52조 한 3천억 정도 되죠. 이 정도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부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뭐 와이어블, 기가레인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얘네가 그렇게 핵심으로 작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예요. 그래서 뭐 상한가에 들어갈 정도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조금은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가뭄의 단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G 관련주 이런 통신 관련주에는 단비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섬유 패션 관련 쪽이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2분기 실적도 양호할 거고 뭐 좋을 거다 앞으로. 그리고 소비도 최근에 좀 위축된 것 같지만 이제 다시 한번 뭐 회복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최근에 좋았던 영업무역 뭐 지금 뭐 4만원 중반부터 해서 62,5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세실업도 지금 15,000원 중반, 15,000원대부터 거의 2만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요. 요런 뭐 대표적인 OEM, ODM 종목, 그리고 뭐 JS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 순환되면서 중소형사들이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FNF나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추후에 수급이 들어온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라오고는 있는데 엄청나게 강한 움직임은 아니죠. 그래서 OEM, ODM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2의 K뷰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던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요즘에 좀 각광받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종목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좀 새로운 종목들이 좀 부상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은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 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요것도 OEM ODM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뭐
화장품도 그렇고 의류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OEM, ODM이 좀 강세네요. 그럼 반도체도 좀 우리가 이런 쪽이 좀 강세. 반도체로 치면 이제 파운드리가 되겠죠. 그쪽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요거 한번 기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형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반도체 쪽에서 OEM, ODM 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파운드리 쪽을 보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뭐 삼성전자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수급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쪽은 수급은 좀 약하다. 대신 다음번에 반도체주 이제 쉬었다가 상승하는 구간 나오면은 같이 움직이기엔 좋겠죠. 자, 그리고 한국이랑 그리스랑 친환경 선박 공동기술 협약식 뭐 얘기가 나왔는데 뭐 파인베스트리나 뭐 이런 쪽이 뭐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이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시장이 잠깐 쉬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 없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미국이 굉장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이번에 장마가 뭐 7월 한 달 내내 열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뭐 더위를 조금 식혀주는 정도였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번 주시장도 뭐 상승 구간에서 살짝 쉬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지금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뭐 최소 목표치는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2650포인트에서 2750 사이가 목표치입니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2650 하단 부분은 살짝 터치하고 쉬는 거죠. 더 멀리 가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부터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반기에도 오히려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더 큰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지금부터 또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